안녕하셨어요. 오늘도 건강한 식생활과 습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채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기 맛있습니다. 또 탄수화물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소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깊으시면 좋겠습니다. 채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양소라든지 또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병을 막아주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크푸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크푸드는 한마디로 맛은 좋은데 영양가가 없는 음식입니다. 그걸 이제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영양가 밀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nutrient density라고 부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은 맛있습니다. 피자라든지 치즈버거, 감자칩, 여러분들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 수치를 보면은 전부 2 이하입니다. 3 이하,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 낮은 수치는 칼로리당 영양가가 그만큼 낮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채소류가 나옵니다. 제일 탑에 있는 거는 물냉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워터크레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샐러드 하시든지 하실 때 많이 드시는 줄 압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그 중에 오렌지 같은 것도 12를 넘습니다. 10 이상이 되는 수치를 가진 음식은 소위 파워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라 그럴까요?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영양을 가진 발전소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채소 과일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생기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 경우는 비만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70% 육박해 가리라고 봅니다. 이 비만 문제는 한마디로 너무 칼로리 높은 음식을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우선 야채류는 지금 당근이 조금 높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25 전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칼로리로 인한 비만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일만 해도 대부분 50 전후입니다. 바나나가 약간 높긴 하지만은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동만으로는 impossible. 반드시 음식을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야채, 과일, 다이어트 푸드에서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야채는 좋은 성분들, 장수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케로틴이라는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녹황색 채소에 많은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황색 채소, 진녹색 채소,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리라고 봅니다. 이 혈중에 알파 카로틴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 40%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는
장수 음식 여러분들이 뭐 온갖 비싼 거 찾지만 그거보다는 녹황색 채소를 골고루 많이 섭취하면은 장수하는데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 많이 씁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그 왼쪽 편에 있는 얼굴은 하고 가운데 오른쪽 그 중에 어느 쪽이 제일 미인인 것 같습니까? 제일 왼쪽은 소위 미국 백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태닝 얼굴 거슬립니다. 햇볕에 태우면은 제일 그 왼쪽 얼굴이 되고 가운데가 이제 그 보통 스탠다드 백인 얼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건강한 얼굴빛을 나타내는 얼굴, 케로틴을 많이 섭취하시면 자연 미인이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미인이 되는데도 녹황색 채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 한인들 경우는 뭐라 그래도 그 질환 중에는 위장계통 질환이 많습니다. 위장암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보약 중에 하나가 녹황색 채소입니다. 그 채소 이름을 쭉 적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섭취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 그 가장 흔한 질환을 위해서도 녹황색 채소를 드시고 플러스 당근을 좀 매일 한 뼘 정도 크기의 당근을 매일 상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심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특히 포타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식이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염분을 몰아내는 데는 있어서는 칼륨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칼륨이 많은 것은 고구마, 감자라든지 또 콩, 바나나 이런 게 좋습니다. 특히 이 고구마나 감자는 열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대신에 고구마, 감자를 먹으면 대단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은 뭐 더합니다. 미국은 대단히 산업화된 사회죠.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음식에 식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외식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 많이 사 먹게 됩니다. 사 먹게 돼서 그 중에 보면은 가공식품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편리해요. 그리고 가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영양이 낮습니다. 저영양화, 영양가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설탕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입맛에 들게 하는 짭짤한 성분, 염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양가도 낮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원래 음식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가공 과정 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내의 장내 세균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양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면역계도 이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면역계 질환도 또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아토피라든지 이런 옛날 어린아이들한테 없던 그런 병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있고 또 왼쪽에도 그 면역계통 질환들이 이거 잘 나수기도 어렵습니다. 옛날에 별로 없던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우리 이 채소 섭취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7A, 7 서빙 정도의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식이 그 채소 중심의 식단이라 그러지만 양이 모자랍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염분입니다. 우선 염분을 빼야 채소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분을 빼면 맛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식초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경우는 샐러드로 드실 때는 당연히 드레싱을 쓰시는 게 상당히 영양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고 맛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채소를 저녁 때 주로 먹게 되죠. 점심은 뭐 일터에서 먹든지 하면 채소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터에 가실 때 채소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외식을 하시더라도 뭐 당근이라든지 뿌리 채소 조금 갖고 가서 과일도 좋습니다. 같이 드시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 중심으로 드시면 좋고 생채소나 아니면 나물로 하실 경우는 살짝 데쳐서 많이 데치면 영양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